레벨업이다. 안녕하세요, 오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출판입니다. 출판에서도 폰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출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들 제 이력 모르시죠? 저는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들과 루즈체체 슬라임 만들기 책을 냈잖아요. 이때까지 전 평생 36번째 책이에요. 너무 많은 걸 냈는데 다양한 책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 말고 출판의 또 전문가이신 또 잡지의 또 편집장이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잡지를 편집하고 있는 조병승이라고 합니다. 보통 필명은 아니고 닉네임으로 묘인봉이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출판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출판 방식에는 대충 뭐 이렇게 딱 이거다 하고 나눠진 건 없는데요. 보통 자가 출판, 독립 출판, 그다음에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는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사람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글 쓰는 사람 기준에서 인바운드는 출판사나 아니면 뭐 책을 내는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와서 나한테 책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이게 인바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출판사에 먼저 나 이런 책 쓰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쓸 책의 내용을 최소한의 어떤 목차와 기획 의도 등을 정리해서 같이 보내주면 그 출판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을 보통은 평가를 해서 답장을 줍니다. 아, 그게 투고라는 거죠? 그쵸, 뭐 기고 신청 뭐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가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냥 편하게 내고 싶은 책을 내는 방식인데, 이제 몇몇 플랫폼들이 있어요. 서비스로 돼 있는. 그냥 거기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최소 수량만 맞추고, 그 다음에 안에서 표지하고 이런 것도 그냥 클릭해서 고르면 출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 출판 같은 경우는 원래 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ISBN 등록이라던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거치지 않고 혼자 이제 스스로 말 그대로 그냥 뭐 집 가까운 인쇄소에 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뭐 온라인으로 적당히 잘 뭉뚱그려서 전파시키는, 그게 이제 독립 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독립 출판은 나중에 이제 검색이 힘들다거나 이런 납본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되게 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번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너무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출판사에서 안 받아줘요. 네. 독립 출판은 뭔가 복잡해 보여. 네. 일단 그냥 돈 내고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자가 출판을 아까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험상 지금 질문하신 레벨업이다 분이랑 여러 번의 자가 출판을 했지만 이거 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무한테 되게 미안해지고 네. 일단은 그래서 자가 출판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심사 등록, ISBN 코드 심사 등록하는 것부터 해서 가이드하고 매뉴얼이 다 그 서비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일단 준비를 다 해서 페이지 맞추고 뭐 짝수, 홀수 페이지,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저자, 제목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올리면 이제 심사가 통과됐다, 떨어졌다 등등까지 이제 결과를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되면 미리 책을 뽑아 놓는 게 아니라 POD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온 책만 인쇄를 해요. 퍼블리셔 온 디맨드. 그쵸. 퍼블리셔 프린트 온 디맨드 혹은 뭐 그 경우가 되면 비용 자체는 최소를 할 수 있으나 한 권 한 권에 대한 납권 그 단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그건 대량 생산과 소량 생산의 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잡지 있잖아요. 잡지도 일반 사람들이 낼 수 있나요? 잡지도 일반 사람이 낼 수 있는가? 네, 내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앞에 출판의 방식만 그저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판 형식 중에 정기 간행물 신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게 아마 허가제일 건데
주제랑 하여튼 뭐 발행 간격 등등이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만 잡지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막 뭐 매월 1일에 발간하는 잡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기 간행물인 형식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도 그냥 나는 카테고리가 잡지야 라고 하면은 그냥 도서로 신청하면서 카테고리가 잡지인 걸로 내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매달 1일에 내겠다 해서 뭐 월간지, 그 다음에 뭐 2달에 한 번 낸다 그럼 격월지, 뭐 매주 낸다 그러면은 뭐 뭐였지? 주간지. 네, 그 다음에 매일 낸다 그럼 일간지. 근데 일간지는 뭐 신문이 결국 일간지죠. 네, 그런 게 이제 보통 잡지이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내는 것도 말 그대로 아까 자기의 형식만 갖추면, 출판 방식만 자기가 고르면 되기 때문에 네,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그 아웃바운드라고 한 방법은 출판사한테 내가 매번 정기 간행물을 내겠다라고 신청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자가 출판 또는 이제 도서로 신청하는데 카테고리가 잡지인 경우로 가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네, 그럼 잡지나 책에 들어가는 이제 폰트들이 있는데, 그 폰트들의 선정은 뭐 단순하게 디자이너만의 몫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폰트나 이런 디자인의 결정이 일어나나요? 잡지에 들어가는 폰트나 책에 들어가는 폰트는 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디자이너 그 조판 디자인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쓴 글을 이제 인쇄할 수 있는 어떤 그 PDF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형태로 디자인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감에 전적으로 맡겨요. 근데 이제 그 경우 인쇄가 나오는 게 있고 전자책으로 나오는 게 있고 뭐 온라인으로 퍼블리싱 되는 게 있는데, 또 폰트에 저작권이 있거든요. 물론 어비 폰트처럼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는 정말 프리한 저작권도 있지만 뭐 있어요. 몇 개. 네,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쓰면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폰트 중에 골라야 돼요. 그래서 뭐 한국 출판물 쪽에서도 내주는 폰트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그 우한 형제들에서 내는 그런 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폰트도 있고, 어비 폰트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베스킨라빈스 폰트 괜찮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 폰트.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폰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인데, 다만 이제 이 폰트의 태생이 프린팅을 위한, 인쇄를 위한 폰트냐 아니면 웹에 보여지기 위한 용도냐에 따라 또 좀 특징이 달라져요. 그리고 글자 수를 얼만큼 보여주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또 수학 공식을 쓰는 책이다 그러면 그 공식에 쓰는 로마자고 이런 건 또 다른 폰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좀 고려를 같이 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랑 협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폰트랑 어비 폰트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네. 잡지에서는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이제 기고를 받을 텐데, 그 기고를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요청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직접 글을 쓰기보다는 네, 외부인들을 찾아서 이제 그분한테 글을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기준으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폰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주제를 정했으면, 어떤 사람이 폰트를 만드는지를 찾거나 어떤 회사가 폰트를 만드는지를 찾아서, 회사를 찾았으면 회사 연락해서 한번 일단 만납시다 연락을 하는 거고,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 일단 이미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연락처 찾기가 힘든 경우도 많은데, 물론 어비처럼 그냥 막 연락처 막 다 오픈된 사람은 정말 연락하기 편합니다. 네, 정말 싸죠. 네, 싸구려고 연락하면 또 답장도 바로바로 와요. 네, 그런 사람 정말 편하고 좋고요, 기고 받을 때.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목적이라던가 호기심이랑 별개로 회사의 업무랑 좀 연결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보안이라던가 여러가지 또 그런 프로젝트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만나서 좀 이야기하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콘텐츠의 특징상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돼서, 예, 그게 뭐 분량은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앞에 원래 썼던 샘플 같은 원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글자 어투,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는데요, 뭐뭐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어투로 가는지 등등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전체 글 흐름에 대한 맥락 같은 걸 이제 잡아주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된다 안 된다 답이 오고요. 그리고 뭐 날짜도 주죠. 마감 기한 해가지고 이런 걸 주면 초고가 먼저 오고, 그럼 초고 받고 내용 봐서 뭔가 이렇게 더 채울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피드백을 줘서 내용 더 채우고, 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는 게 뭐 소원인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책을 내신 적이 있나요? 내셨다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책을 많이 냈죠. 그리고 아직도 안 나오고 대기 타고 있는 책이 더 있어요. 네, 그 책은 그럼 일단 먼저 대기 타고 있는 책은 왜 대기 타고 있느냐? 어비가 놀았어요. 어비 형이 자꾸 놀아요. 책을 안 내고 나한테 달라고 한 거는 겁나 달라고 해서 엄청 썼는데, 네, 어비 형이 놀았어요. 일단 그랬고, 그거 이외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놀면서 자가 출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처음에 우리가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타멘탐스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제 하룻밤 만에 똑딱똑딱 책 써가지고 낸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빅히트 369 게임 해답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밀린 숙제, 아마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할 스도쿠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량은 스도쿠가 제일 많죠? 네, 스도쿠가 판매량은 제일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저도 369 게임 해답지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가장 그쵸. 쓸데없지만은 그쵸. 그 책도 2부가 있긴 한데, 네. 그 역시 어비 형이 놀았어요. 네, 2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겉핥기 상태의 출판이에요. 뭐 잡지를 내건 책을 내건, 이게 우리도 딱 어떻게 이게 딱 정리된 내용이 현재 아니라서, 일단 혹시 이걸 들으시고 호기심이 있는데 질문이 있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다시 그 댓글의 질문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뭐 인쇄소 에피소드라거나 뭐 또 다른 편집 과정의 에피소드 등등이 많으니까 그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레벨업이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서 출판에서 특히 이제 잡지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나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